鬼物寺無惨、何としてもお前を倒す。お前は必ず私たちが。귀멸의 칼날에 등장하는 혈귀를 잡기 위해 조직된 단체를 뜻하는 말.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작용단이지만 꽤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죠. 우부야시키 일족이 창설하고 운영하는 사조직으로 수장은 대대로 우부야시키 일족의 당주가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간에는 누가 귀살대를 통솔하고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죠. 대부분의 대원들의 평균 연령이 낮은 편이며 사망률이 높아 근속 연수가 긴 대원도 적습니다. 이들이 귀살대에 입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혈귀에게 가족을 잃어 복수 같은 동기를 가진 이들이거나 검사의 대를 잇는 가문이거나 아니면 반강제. 또 칸로지 미츠리의 경우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 보니 결혼할 사람을 찾기 위해 귀살대에 지원했음을 알 수 있죠. 귀살대는 인간의 몸으로 혈귀에게 대항하기에 재생 능력이 뛰어난 혈귀에게 상당히 불리합니다. 상처 치유도 더디고 잃어버린 팔다리가 돌아오는 일도 없지만 그럼에도 다른 인간들을 지키기 위해 또 각자의 이유를 위해 혈귀와 맞서 싸우죠. 우부야시키 가문의 반계로 속해있던 키부츠지 무잔이 혈귀의 왕이 되면서 본가인 우부야시키 가문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갓난 아이들이 모두 죽고 가문의 사람들이 단명하기 시작했죠. 그때 신관으로부터 혈귀가 된 일족의 사내를 쓰러뜨리기 위해 온 힘을 바쳐라 라는 조언을 듣고서 귀살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또 신직에 종사하는 일족의 여인들과 혼인하여 단명의 저주를 조금이나마 회피해보고자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남자아이는 늘 딱 한 명만 살아남고 30을 넘기기는 힘들었다고 하죠. 대신 저주뿐 아니라 당주들은 대대로 뛰어난 해안과 카리스마, 더불어 특수한 예지 능력까지 타고났다고 합니다. 탄지로가 귀살대에 들어왔을 때의 당주가 97대 우부야시키 카가야였으며 선대의 아버지가 19살의 나이에 자살하여 4살부터 당주 자리를 이었다고 하죠. 그는 역대 당주들보다도 통찰력이 뛰어났다고. 히메지마 교메이를 영입했을 무렵인 14세 때는 멀쩡한 외모에 시력도 정상이었으나 우주이 텐겐의 영입 당시부터 작은 흉터가 보이고 시나즈가와 사네미가 막 풍주로 임명되었을 때는 한쪽 눈은 실명 상태였죠. 주합 재판 때는 얼굴의 절반이 흉터로 뒤덮여 양쪽 다 시력을 잃었고 상현육 다키, 규타로가 토벌되었을 때는 손까지 덮여 피를 토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카가야에게는 5 쌍둥이인 자식이 있었고 이 중 한 명이 사내 아이로 그가 죽고 난 뒤 98대 당주가 됩니다. 그가 바로 우부야시키 키리야. 키리야는 최종 공연 당시 폭사한 카가야의 죽음에 슬퍼할 틈도 없이 당주를 이어받아 귀살대를 지휘하는데 까마귀들을 통해 무한성 내의 정보를 알아내고 전체적인 지휘를 하는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때 키리야의 나이는 8살. 아직 어리지만 담담하고 냉철하게 통솔했는데 자신의 실수로 많은 대원들이 죽게 되자 그만 정신력이 무너져버립니다. 그때 쌍둥이 누이가 그의 뺨을 때려 바로 정신 차리고 다시 냉정함을 되찾는 모습은 참으로 대단하죠. 무장과의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면서 생존자 주들을 불러 마지막 주합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귀살대의 해산을 선언하고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절을 올리기도 합니다. 귀살대 대원 선별은 각지에 흩어진 육성자들이 키우는 아이들이 몇 개월에 걸쳐서 기초 체력과 전 집중 호흡의 기본을 배우고 난 뒤 능력이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선발시험에 보내져 뽑히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일륜도가 없기 때문에 스승의 일륜도를 받아서 참가하죠. 최종 선별을 치르는 곳은 후지카산의 산으로 혈귀들이 싫어하는 등꽃이 1년 내내 피어 있어 이 산 안에 생포해온 혈귀들이 갇혀 있습니다. 합격 조건은 무슨 수를 쓰든 간에 산에서 혈귀들로부터 7일간 살아남은 후 출구로 나오는 것. 살아서 나오기만 하면 되기에 혈귀를 제거해도 되고 그냥 도망쳐서 나오기만 해도 됩니다. 시험에 사용되는 혈귀들은 그동안 귀살대가 생포한 것들로 일반적으로 사람을 거의 잡아먹지 못해 약한 개체들이지만 오래 살아남아 계속 응시자를 잡아먹고서 강해진 놈도 하나 있긴 했죠. 어쨌든 합격한 아이들은 자신이 쓰게 될 일륜도의 재료인 옥강을 직접 고르고 연락 및 지령 전달에 쓰일 꺽쇠 까마귀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예외가 존재하긴 하는데 제니츠만이 까마귀가 아닌 참새를 받았죠. 이외에도 대원복이 지급되는데 이는 특수 섬유로 제작되어 통기성이 좋고
물에 젖거나 불타지도 않으며 추위나 더위에도 강합니다. 방어력 면에서도 중급 수준의 도깨비까지는 손톱과 이빨을 막아낼 수도 있지만 12개월 이상부터는 어림없죠. 그리고 단추의 색은 계급에 따라 다른데 주 이하의 일반 대원은 은색, 주는 금색입니다. 귀살대에서 연락과 지령 전달에 쓰이는 까마귀로 지능이 높아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데다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짐승보다는 동료에 가깝게 묘사되고 누구의 꺽쇠 까마귀냐에 따라 특징들도 다르죠. 새라서 기동성이 좋고 추적이나 감시에도 유용하며 숨어 지내던 타마요를 발견해 연락을 취한 것도 오부야시키의 까마귀였습니다. 또한 작은 물건 정도는 뱃속에 넣고 운반이 가능해 등꽃 향낭을 토해내는 장면도 있죠. 후에 최종 국면에서는 무한성에서 유시로의 혈기술을 함께 이용해 이동 CCTV 그 자체가 되어주었습니다. 몇몇의 특징이 있는 까마귀들을 보자면 이노스케의 까마귀 동구리마루는 틈만 나면 이노스케가 잡아먹으려고 해서 숨어다니고, 기우의 까마귀 칸자부로는 나이가 아주 많아 임무를 잘못 듣고 전하거나 긴박한 전투의 순간 위험하게 걸어 나오거나 탄지로를 기우로 오해하거나 하죠. 또 우주의 탱겐의 까마귀 니지마루는 주인과 비슷하게 치장하고 있죠. 혈기를 사냥하기 위한 주요 무기로 태양빛을 흡수하는 철로 만든 칼입니다. 1년 내내 햇빛이 내리쬐는 요오코산의 햇볕을 흡수한 흑진홍 사철과 흑진홍 광석이 재료이며 만드는 데에는 이르면 열흘에서 늦으면 보름까지 걸리죠. 일륜도를 만드는 도공들은 귀중한 사람들로 도공마을은 철저하게 숨겨져 있으며 가는 길의 순서도 안내하는 은대원들도 빈번하게 바꾸며 은닉시켜 두었습니다. 일륜도를 잡으면 그 사람에게 특화된 호흡에 따라 색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으면 재능이 없다는 뜻, 그래서 변하지 않으면 귀살대를 그만두거나 은이 되는 듯하죠. 시초 해의 호흡은 칠흑색, 시작의 호흡 중 화염의 호흡은 적색의 불꽃무늬, 물의 호흡은 청색, 번개의 호흡은 황색의 번개무늬, 바위의 호흡은 회색, 바람의 호흡은 녹색의 톱니무늬, 달의 호흡은 자색, 파생된 호흡 중 사랑의 호흡은 벚꽃색, 꽃의 호흡은 연분홍색, 벌레의 호흡은 회색에 가까운 푸른색, 뱀의 호흡은 청자색, 소리의 호흡은 주황색, 안개의 호흡은 백색, 짐승의 호흡은 청회색을 띠고 있습니다. 색상에 따라 어느 호흡을 익히면 좋을지 참고가 되며 만일 어느 계파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슷한 계파를 익히거나 실력을 더 쌓아 아예 파생 호흡을 만들게 되죠. 색이 변하는 것은 처음뿐이며 이미 색이 변한 검은 다른 검사가 잡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탄지로의 흑색은 거의 보지 못했다고 하는 색이며 랭고쿠와의 대화에서도 흑도의 검객은 주가 된 적이 없다는 정보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후 흑색이 시작의 호흡인 해의 호흡의 색이라는 점과 요리이치와의 만남 이후 무장과 코쿠시보가 미친듯이 해의 호흡에 재능이 있는 흑도를 가진 검사를 다 숙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일륜도만이 혈기의 급소인 목을 베어 아예 소멸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태양의 힘을 지니고 있어 혈기를 태우는 특성도 존재하죠. 그런데 태우는 특성은 대부분의 일륜도에서는 미약하지만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의 무기가 유독 태양광을 많이 흡수한 특별한 소재이기에 제대로 발휘됩니다. 또 일륜도는 다양한 형태로 작중에 등장하는데 기본적인 일륜도는 탄지로, 제니츠, 기유, 쿄주로 등이 보여주고 시노부는 독을 주입해야 하기에 그에 적합한 모습으로 생겼으며 탱게는 쌍절곤 형태의 쌍도, 게냐는 장거리용으로 총과 근거리용의 검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유의 괴력과 유연함을 가진 미츠리는 구불구불한 형태의 연검, 뱀의 컨셉을 가진 이구로 오바나이도 그에 걸맞는 형태의 검을, 귀살대 최강이라는 교메이는 거대한 사슬철퇴를 사용하죠. 마지막으로 일륜도에는 숨은 비밀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혁도입니다. 일륜도가 특정한 조건에서 칼날이 붉게 변하는 현상으로 검에 깃든 태양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것. 혁도의 효과는 첫 번째, 혈기의 재생력을 느려지게 만드는데 가장 강했던 혈기 사냥꾼인 요리이치가 수백 년 전 낸 상처가 아직까지 흉터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강한 고통과 혈기술을 발동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륜도의 공격력이 증가하죠. 작중에 등장하는 혁도 중 악력으로 발현되는 것은 상현일 코코시보를 상대할 때의 토키토 모이치로와 무잔을 상대할 때의 이구로 오바나이, 탄지로를 도와 함께 힘쓴 기유가 있으며 마찰로 발현되는 것은 칼날끼리 맞부딪혀 발동시키는 것인데 이를 우연히 사네미가 교메이의 철골을 내리찍다가 발견한 뒤로 기유와 칼날을 맞부딪혀 혁도를 이끌어내는 사네미,
철구와 도끼를 마찰시켜 혁도를 이끌어내는 교메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외부 요인으로 혁도를 만드는 건 네주코의 혈기술인 폭혈을 사용했던 것이죠. 귀살 때는 우부야시키 가문의 당주가 대대로 수장으로 군림하고 휘하의 간부인 주를 거느리며 주 휘하 일반 평대원이 부하로 존속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별시험에 통과해야 정식 대원, 즉 일반 대원으로 임명되며 이들은 총 10단계로 계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계급은 10반으로 되어 있으며 갑이 가장 높고 개가 가장 낮죠. 간부 계급인 주는 귀살대 안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9명의 검객들로 실질적으로 귀살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작중에 등장하는 주들은 염주 랭고쿠 쿄주로, 음주 우주이 텐겐, 연주 칼로지 미츠리,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 수주 토미오카 기유, 충주 코초오 시노부, 풍주 시나즈가와 사네미이며 전주로 등장하는 사람은 화주 코초오 카나에, 수주 우로코다키 사콘지, 명주 쿠아지마 지고로, 염주 랭고쿠 신주로가 있죠. 이들의 이명은 사용하는 호흡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항상 인재가 있지 않아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기 주가 되는 순서가 다르긴 하지만 늦게 들어왔다고 해서 서열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인정받아 주가 되면 동등한 위치가 되어 딱히 큰 텃세라고 보여지는 것은 없죠. 이들의 승급 조건은 혈기를 50마리 토벌하거나 12개월을 토벌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전자가 쉬워 보이나 계급이 오를수록 더 어려운 임무를 부여받기에 이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12개월은 하연을 토벌하고서 승격된다고 하며 전임 주의 사후, 그의 추구코가 갑급일 경우 승급된다고 하죠. 보통 빠르면 2년, 길면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작중 시점의 주들이 시작 세대 다음가는 황금 세대라고 묘사되다 보니 음주 우주이 텐게는 4년 이내, 암주 교메이는 1년, 특히 체질을 가진 연주 미츠리는 6개월 이내, 하주 무이치로는 2개월 만에 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주들은 대원들 중 소질 있는 아이들을 추구코로 삼아서 육성하는데 추구코는 주가 사망하거나 은퇴했을 때 주에 걸맞는 실적을 가진 갑급의 추구코가 있다면 바로 승격하죠. 하지만 작중 시점의 주들은 뛰어나긴 하나 유별난 경우가 많아 추구코가 거의 없습니다. 주들의 강함은 하연 정도는 쉽게 토벌할 정도로 묘사되는데 수주 기유는 실질적인 하연 최강자 중 하나인 루이를 순식간에 토벌했고 하주 무이치로는 상현인 교코를 상대로 반점을 각성한 뒤 1대1로 잡았습니다. 또 이들보다 강한 풍주 사네미와 암주 교메이의 경우에는 상현 1과도 잠시나마 맞대결이 가능했죠. 귀살대에는 은이라는 사후 처리 부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귀살대를 지원하거나 전투 후 뒤처리를 도맡는 보조인원들로 부상으로 은퇴한 대원이나 선별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후보생들이 공헌하고 싶은 경우 또 호흡에 재능이 없어 일륜도의 색이 변하지 않은 경우에 속하게 된다고 하죠. 사후 처리 부대 은은 최초의 호흡 검사 중 하나인 츠기쿠니 미치카츠가 귀살대를 배신하고 혈기가 된 뒤 당대 당주의 목을 자르는 사건이 발생하자 당주의 거처를 철저하게 숨기는 과정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도곡마을로 향할 때 자세하게 묘사되었죠. 원래는 전투 업무에 나서지 않으나 최종 국면 당시 보조하려는 무잔을 목숨 걸고 막아서는 모습도 보여주죠. 이때 당주가 그러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주들을 대신해 뛰어든 것. 귀살대의 검사를 키워내는 사람으로 개중에는 전 주였던 사람도 있으며 작중에는 토미오카 기유, 카마도 탄지로, 사비토, 마코모를 길러낸 우로코다키 사콘지와 아가츠마 제니츠, 카이가쿠를 길러낸 쿠아즈마 지고로가 나옵니다. 우로코다키 사콘지는 전 수주였으며 탄지로를 처음 만났을 때 혈귀에게 동정심을 품는 것을 보고 글러먹었다고 생각했죠. 이후 함정이 가득한 산을 하산하는 데 성공한 탄지로를 인정해 1년 동안 훈련시켜 최종 선별에 보냈었고 그곳에서 사콘지에게 원한이 깊어 늘 그의 제자를 죽여왔던 혈기를 탄지로가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탄지로를 보고 잘 돌아와 주었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자신의 제자들이 늘 죽었기에 이에 마음의 짐이 있었음을 묘사하죠. 전대 주였으며 육성자를 담당하고 있기에 귀살대로부터 봉급을 받고 있지만 본인은 그 돈을 쓰지 않고 자급자족하며 저축했던 돈들은 탄지로를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훈련을 위해 준비한 많은 함정들과 영양가 있는 음식들, 의복 등 필요한 물품들을 사용했죠.
쿠아지마 지고루는 전 명주로 35세 때 전투 도중 오른쪽 다리를 잃어 번개의 호흡 특성상 다리를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빠르게 이동하는 전투를 구사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은퇴하였으며 제자로는 제니츠와 카이가쿠를 두었죠. 유리멘탈에 징징거리기만 하는 제니츠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주었으며 제니츠가 번개의 호흡 총 6형 중 제1형 병력일선밖에 못 썼지만 하나라도 극한으로 갈고 닦으라 충고하였습니다. 또 그의 다른 제자 카이가쿠는 제1형 병력일선만 못 쓰기도 했죠. 조금씩 모자란 제자들이지만 그는 두 제자를 평등하게 대우했는데 결국 카이가쿠가 귀살대를 배신하고서 혈기가 되면서 육성자로서 또 번개의 호흡의 책임자로서 자책을 느끼며 스스로 배를 갈라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제니츠의 표정이 180도 바뀌는 장면이 있죠. 제니츠가 사부인 지고로의 원수를 갚아주고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자책한 뒤 생사를 헤맬 무렵 삼도천에서 제외했을 때 제니츠에게 넌 내 자랑거리니라 라며 그를 격려해줍니다. 이후 모든 싸움이 끝난 뒤 그의 유골은 제니츠가 챙겨 탄지론의 가족들의 무덤 곁에 함께 묻어주었죠. 말 그대로 귀살대의 무기인 일륜도를 만드는 사람들로 일륜도가 없으면 혈기를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혈기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들과 근거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아무도 모르는 산속 오지에 마을을 지어 살고 있으며 마을에 가는 방법도 귀살대 안에서 극소수만 알고 있죠. 이들은 검에 대한 집념과 애정이 강해 칼을 망가뜨려 다시 제작해야 하면 죽일 듯이 덤벼드는 모습도 종종 보이는데 도공마을의 촌장은 검이 쉽게 망가지는 것은 그만큼 도공이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은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저마다 이상한 가면을 쓰고 다니며 이름은 철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죠.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기술로 귀살대가 혈기 사냥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호흡법과 전투 기술입니다. 이는 온몸의 혈액순환과 심장 고동을 촉진시켜 인간의 몸을 혈기처럼 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혈기보다 약한 인간이 그들과 맞서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죠. 기원은 츠기쿠니 요리이치가 타고난 호흡법을 귀살대의 검사들이 사용했던 도술에 결합한 것이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귀살대가 크게 성장했고 기본 5대 계파를 비롯한 주류 호흡법들도 이때 생겨났습니다. 이 기술은 결국 호흡이 근간이기에 수행 과정 중에서도 폐활량을 중요시하여 탄지로는 카나오가 했었다는 표주박 불어서 깨트리기 훈련도 수행했었죠. 호흡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첫째, 신체의 통제. 신체의 온갖 흐름과 작용을 인식하고 통제함으로써 지혈, 절단 부위의 압박 고정 등과 같은 컨트롤이 가능해지며 뒤에 후술하게 될 내비치는 세계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체 능력의 극대화. 신체의 통제로 인해 신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를 어떠한 형에 특화시키면 특정 동작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죠.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하체를 강화해 스피드를 극한으로 올리는 번개의 호흡입니다. 셋째, 감각 극대화. 꽃의 호흡 종형 피안주화를 이용해 동체 시력을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짐승의 호흡 공간 식각을 이용해 촉각을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전 집중 호흡을 더 단련하면 기술을 쓸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심지어 수면 중에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를 전집중 상중이라고 하죠. 상위 계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집중 상중은 기본이며 습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만 이루어낸다면 기초 체력을 비롯해 호흡의 숙련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전집중 호흡에는 여러 계파가 존재하는데 모든 호흡의 근간은 해의 호흡이며 화염, 물, 번개, 바위, 바람 이렇게 5개의 호흡이 기본 호흡이죠. 여기서 다시 뱀, 소리, 안개, 꽃 등의 호흡이 파생되었고 개개인이 타고난 신체적 조건, 성정, 적성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통 물의 호흡은 쉽기 때문에 처음으로 익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해의 호흡과 물의 호흡을 둘 다 익힌 탄지로는 물의 호흡 쪽은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어력은 물의 호흡이 해의 호흡보다 위라고 평가하죠. 전집중 호흡과는 또 다른 신체 강화 기술의 일종으로 집중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미리 정해둔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끌어올린 집중으로 모든 감각을 한꺼번에 열어 전집중 호흡처럼 심박과 체온을 끌어올려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죠. 교메이와 게냐의 경우는 연부를 외우는 방식으로 사용하지만 숙련자라면 동작 없이 기억만을 떠올려 집중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게냐의 경우 분노와 고통의 기억을,
교메이의 경우는 처음 혈기를 만나 모든 걸 잃은 기억을 떠올린다고 하죠. 이 반복 동작의 교육자가 교메이였는데 워낙 가르치는데 서투르다 보니 아예 가르쳐주질 않아 지나가던 게냐가 탄지로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전 집중호흡 사용자에게 발현하는 증상으로 호흡의 시초인 츠기쿠니 요리이치 몸에 있었다는 타오르는 듯한 반점을 말하죠. 반점을 발현한 자는 아자모노라고 불리며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역대 염주를 맡아온 랭고쿠 가문에서는 그저 선천적으로 붉은 반점이 있는 인물이 해의 호흡의 적합자라고 전해졌다고 합니다. 작중 시점에서 탄지로에게 발현된 뒤 이에 영향을 받듯 무이치로와 미치리에게까지 반점이 발현되면서 이에 주목하기 시작하죠. 반점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신체 능력이 향상되며 호흡 기술의 정밀도가 높아지고 상처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또 독에 대한 내성도 높아지며 반점을 가진 자를 중심으로 발현이 퍼지는 공명 효과도 있죠. 반점의 발현 조건은 선천적 타고남, 다른 반점의 공명, 그리고 높은 심박수와 체온을 견디고 살아남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뛰어난 반점의 효과에 반대되는 커다란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반점이 발현된 자는 예외 없이 25세가 되기도 전에 사망한다는 것. 그러나 예외가 한 명 존재하죠. 바로 츠기쿠니 요리이치. 그리고 교메이의 경우 27세의 나이로 반점이 발현되었으나 바로 죽지는 않았죠. 이러한 부작용에도 주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반점을 발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코쿠시보는 이러한 죽음으로 인한 상실이 무척 두려워 귀살대를 배반하고 혈기가 되는 길을 택했던 것. 반점의 발현 순서를 살펴보면 요리이치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반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요리이치에게서 공명받은 미치카츠, 시작의 검사들, 이후로 탄주로도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게서 오래전부터 공명한 것이 발현한 탄지로, 도곡마을 편에서 탄지로에게 공명받은 무이치로, 미츠리, 최종 국면 초반부에 탄지로에게 공명받은 기유, 공명 없이 발현된 교메이와 그에게서 공명받은 사네미, 최종 국면 후반부에 탄지로에게 공명받은 오바나이 순서로 발현되었죠. 아카자가 무의 최고의 경지라 정의하고 추구해 온 것으로 이것은 전 집중 호흡의 연장으로 습득이 가능하며 호흡을 쓰지 않는 아카자는 독자적인 무술을 연마해 다다르고자 했습니다. 내비치는 세계에 돌입하면 상대의 신체 내부를 투시하듯 꿰뚫어 볼 수 있고 상대가 어떻게 움직일지 훤히 보이게 되어 자연스러운 회피가 가능해지죠. 또 주변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며 모든 감각이 적용되기에 이를 기반으로 움직임이 더 정교하고 효율적이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 코쿠시보는 교메이의 나이를 추측해내고 무이치로가 자신의 후손인 것도 간파해내죠. 내비치는 세계를 사용했던 인물들을 나열해보겠습니다. 츠기쿠니 요리이치, 사용자 중에서도 격이 다른 최강자로 선천적으로 타고나 내비치는 세계를 사용해 어머니의 아픈 곳을 미리 알고 있었고 죽을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하죠. 타고났기에 내비치는 세계를 당연시했으나 아내인 우타를 만나 남들과 자신이 다름을 알게 됩니다. 코쿠시보, 교메이의 나이를 추측해내고 무이치로가 자신의 후손인 것을 꿰뚫어 볼 만큼 경지가 높죠. 카마도 탄주로, 히노카미 카구라를 계속 이어오며 습득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것을 이용해 곰을 잡는 것을 탄지로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카마도 탄지로, 도곡마을 편에서 단편적으로나마 발현하고 아카자를 상대하며 완전히 도달했죠. 다른 사용자들과는 다르게 투기를 닫아놓은 상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이노스케의 말에서 힌트를 얻고 발현한 것으로 보이죠. 히메지마 교메이, 계속 한 수를 앞질러가는 코쿠시보를 상대하며 순간 천재적인 재능으로 경지에 올랐습니다. 토키토 무이치로 또한 천재적인 재능으로 한순간에 내비치는 세계를 습득하죠. 마침내 97대 당주 우부야시키 카가야의 자폭과 뒤를 이은 우부야시키 키리아의 지휘 아래 귀설대 황금시대 주역들이 키부츠지 무잔 토벌에 성공합니다. 물론 끈질기게 탄지로에게 들러붙어 발악을 해보지만 탄지로가 다시 인간이 되면서 정말로 무잔은 패배하고 귀설대는 완전한 승리를 거머쥐죠. 그리하여 천년의 싸움은 끝을 맞이하고 유시로와 차차마루를 제외하면 혈기가 일체 존재하지 않는 세계가 되어 98대 당주 우부야시키 키리아의 선언으로 공식적으로 해체합니다.